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 진국태 부인에게 답하는 편지. 국태 부인이 누구냐? 좀 추석이 길어요. 장주 부인의 성은 허씨, 법명은 법진, 참진자 법진. 태사장공의 부인이다. 자식이 둘 있었으니 장자의 자는 소원, 관직이 자사에 이르렀고 차자, 둘째 아들의 자는 덕원, 관직이 승상이었다. 동생이 더 높았어요. 승상의 엄마, 국태부인. 두 아들 모두 원호국근 스님께 참학해서 이제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으며 각각 깨달았는데 부인은 30에 홀로 40여 년을 30에 홀로 되어서 40여 년을 제가에서 수행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다. 국태 부인은 뒤에 도겸 대스님 제자 도겸이 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승상이 둘째 아들이 스님께서 경산 화상을 오래 시봉하셨기에 보고 들은 바가 많음 이련이 원컨대 스님께서 저희 집에 오래 머무시면서 도반이 되어 담화하자 하고 드디어 모시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길 경산, 대종고 스님이죠. 경산은 회하에 스님이 왔습니다. 경산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요 시점이 지금 그러면은 대종고 스님이 살아계실 때 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닐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 도겸 스님이 왔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요 승상 둘째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안뜰로 모셔서 묻기를 경산 화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겸상자가 도겸 스님이 화상께서는 사람들에게 묻자화두만 가르치시되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이 이 말 듣고 늘 묻자를 참고하였으나 반드시 간경 예불컨을 경 보는 거예요. 보통 소리내서 읽는 걸 강경한다 그러는데 요때에는 그러면 소리내서 봤을지 눈으로 봤을지 여튼 경을 반드시 보고 또 예불하고 그러니까 화두 드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겸상자가 화상이 항상 말씀하시되 우리 스승님께서 이 일을 요한다면 간경 예불을 그만두시고 온 마음으로 참고하여 일념이 상응한 뒤에 다시 예전처럼 간경 예불하심이 다 묘용이라 하더이다. 점잖게. 요 화두 드실 때에는 그러면 간경 예불 그만두시고 일념으로 화두 참고해서 상응한 다음에 그러고 다시 간경 예불 하시는 것이 다 묘용이다. 그때의 씀은 작용은 묘한 작용이다. 이제 행간의 의미는 지금 간경 예불은 묘한 작용이 아닙니다. 부인이 이 말 듣고 일시에 놓아버리고 말 잘 들어요. 화두를 참고하다가 어느 날 밤 잠자는 가운데 놀라 깨어나 호련히 깨닫고는 드디어 계속 짓기를 꿈에 봉황을 타고 푸른 창공을 날고서야 비로소 몸과 세상이 한 오두막임을 알았도다. 봉황 타고 푸른 창공을 날았어요. 꿈에. 그러고 몸과 세상이 한 오두막이다. 돌아와 한 단의
개송이 계속되는 거네요. 돌아와 한 단의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 요건 이제 한 단 지몽, 한 단의 꿈을 빗대가지고 봄비 온 뒤 산새의 소리여 하고 끝났습니다. 한 단에서 노생이 베던 베개, 한 단 지몽. 노생이 한 단에서 도사 여몽의 베개를 빌어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부귀영화의 꿈을 꾼 고사. 내 꿈에 이제 부귀영화가 다 지나갔어요. 한번. 개성 다시 보면 꿈에 봉황 타고 푸른 창공 날고서야 비로소 몸과 세상이 한 오두막임을 알았다. 돌아와서 꿈 깨고 한 단의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 돌아와 한 단의 길이었음을 알고 나니 봄비 온 뒤 산새 소리여. 봉황 타고 푸른 창공 날고 몸과 세상이 한 오두막이다. 뭐 거기서 끝났어도 그렇지만, 그런데 지나가면 또 새소리 지나가듯 하다. 이렇게 개송을 지었고, 또 날마다 경문을 보노라니 마치 옛 아는 이를 만난 것 같구나. 자주 장애된다 말하지 말라. 한 번 들고 한 번 돌이킬 때마다 새롭구려. 또 이런 시를 지었는지. 곧 친서 몇 송이 이것이다. 그러면 아들들의 여기 주석만 보면 높은 지위에 있고 원어극근 스님께 깨달았고, 진국태의 부인은 그러면 대종고 스님의 제자 도겸 스님께 가르침받고 깨닫고, 그래요. 인연이. 이 편지는 스님 52에 1140년 이만 경산사에 계실 때 쓴 거다. 도겸수자가 돌아옴에 편지와 함께 친히 쓰신 개송 몇을 받고서, 그러면 대종고 스님 잘 계시는 동안에 지금 요 타이밍에 도겸 제자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가 지금 주석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편지에다가 개송 써가지고 또 대종고 스님 보여주는 거고요. 도겸수자가 돌아옴에 편지와 함께 친히 쓰신 개송 몇을 받고서 처음에는 다만 그 개송을 매우 의심했을 뿐이 없으니 겸수자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서야 이 개송 봐가지고는 조금 그렇다. 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뒷구절에서 또 여튼 이제 꿈 봉황 타고 이제 뭔가 이제 큰 경계를 꿈에서지만 여하튼 느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한 단의 길이다. 한 단의 길임을 안다. 또 봄비 온 뒤 산새 소리다. 매우 의심했는데 요 겸수자 자세한 사정을 듣고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고 오래도록 밝히지 못한 일이 다 크여 막힘없이 앞에 나타나되 사람 쫓아 얻음이 아니었음이라. 그제야 법희 선열의 즐거움은 세간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었다 함을 알았으니 내가 국태부인 때문에 기뻐서 여러 날을 먹고 자는 것마저 모두 잊었나이다.
자세한 사정 상좌 도겸한테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내가 확실하게 긍정한다. 당신의 견처에 대해서. 아들은 재상이고 본인은 국태 부인이 된 것은 귀하다고 할 수 없거니와 지금 한번 안목이 바뀐 거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똥 쓰레기 무더기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어서 백겁천생토록 받았어도 다함이 없어야지만 비로소 참으로 귀하다 하리라.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함을 집착하지 말지어다. 만약 집착한즉 존귀함 속에 떨어져서 더는 자유로움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실지어다. 쓰레기 더미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어서 백겁천생토록 써도 다함이 없어야 참으로 귀한 거다. 써서 줄어드는 건 귀하지 않다. 써도 다함이 없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 허공이 귀하다. 그렇지만 귀함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어떤 변화가 온 국태 부인이니까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을 하면 존귀함에 떨어져가지고 자애로움과 또 지혜를 일으키지 못한다. 지금 여기 끊어있기를 더는 자애로움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모양 쓰면은 곧 자애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능엄경에 있는 주처가 그러한데 자음의 묘운이 자음은 그러면은 이제 자비 자자인데 열반의 바다를 덮음을 법은지라 하니라. 땅지자입니다. 법은지 라고 하였으니 소에 그러면은 이제 설명에 보살의 심과 체는 보살의 마음 또 몸은 두 가지를 여의지 않으니 비하고 지다 자비하고 그 다음에 지혜다. 처음부터 닦아서 이 필공에 이르러 과해와 화합함을 법신이라 한다. 자는 곧 비인이 중생을 윤택해 하기에 자음이라. 묘우는 지혜다. 묘우는 지혜. 자는 곧 비인이 중생을 윤택해 하기에 그래서 자음이다. 뭐 그렇답니다. 이제 이런 경에 있는 걸 이제 가져다가 편지에 쓰신 거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다시 보고 하냐? 여기서 자애로움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 근데 더는 이라는 게 앞에 붙어서 지금 여기 번역으로만 봤을 때는 더는 그러면은
존귀함에 떨어지면 더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다. 자애로움과 지혜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 아니면 정반대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집착해가지고 존귀가 이제 펼쳐지면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국태부인께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 뭐 요 편지 하나만 가지고는 추정을 하기는 조금 무리지만 여하튼 그냥 관영구로서 이제사 보살이니까 보살로 집착 없이 존귀 일으키지 말고 잘 사시라. 다음 편지는 그 아들이겠죠? 장승상에게 답하는 편지. 그런데 요거는 68세입니다. 16년간 귀양살이 마치고 귀양살이 한 후에 쓰신 편지는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귀양살이 마치고 매양으로부터 석방되어 장사 땅에 장승상의 집에 계시면서 답함. 삼가 생각하니 잠시만요. 삼가 생각하니 아란야에 한가히 머물며 아란야 주석을 보면은 범어의 아란야는 번역하면 다툼이 없는 곳이다. 아란야에 한가히 머물며 여튼 이제 공부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한가히 머물며 도겸수자와 함께 한 곳에 같이 모여 비로자나의 깊은 세계에 즐기어 논일며 힘대로 불사를 하되 병도 적어지고 뇌고로움도 줄어들어 그대의 일상생활은 그동안 별거 없나이까?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모든 성인이 모두가 그렇지 않으심이 없으니 성인의 모양이 곧 그러한데 이른바 생각마다 일체법의 멸진삼매에 들어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살의 일을 저버리지 않으며 대자비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바라미를 닦아 익히되 결코 휴식한 적도 없으며 온갖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게을리 하지도 않으며 중생들을 제도하는 원을 버린 적도 없으며 법륜 굴리는 일을 끊은 적도 없으며 중생들을 교화하는 업을 폐한 적도 없으며 모든 수승한 원을 다 원만히 하여 온갖 국토의 차별을 분명히 알며 부처님의 근본 성품에 들어서 저 언덕에 이르렀으니 저쪽 언덕에 이르렀다. 이는 대장부가
사위의 가운데 해야 할 집안일을 따름이라. 승상께서는 이것에 힘쓰시길 게으르지 않으므로 저도 이것에 이미 보주인을 지었으니 보주에는 도적 소굴이 많았으므로 곧 도적이 거사의 수용을 훔치려고 할 만큼, 수용이 뭔지, 거사의 경계가 뛰어나니 나 또한 바란다. 여튼 보조인을 지었으니 또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의 참여를 더 허락하시는지 장사에 이르러, 지금 머무는 그 장사의 이 장승상, 집에 머문다. 장사에 이르러 곧 비야에서 입을 닫고 둘도 없는 법문에 깊이 들었다고 하심을 들으니, 요거는 요 승상의 이제 편지에 대한 직접 인용. 비야에서 입을 닫고 둘도 없는 법문에 깊게 들었다. 둘도 없는, 내지는 둘이 없는 이제 불입 법문에 깊이 들었다고 하심을 들으니, 이 또한 본분 밖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원컨대 거사는 이같이만 하시며 곧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꼭 와서는 법을 보호하는 좋은 신장이 되리라. 그 나머지 가지가지 차별된 다른 뜻도 모두가 본인 마음의 현양 경계라 또 다른 물건이 아니니 모르기는 해도 거사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꼬. 현량 경계 주석. 헤아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비교해서 알고, 둘째는 곧바로 알고, 셋째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알미다. 헤아림이란 헤아려 재는 것이니 되와 말로써 물건을 헤아려 정산하여 암과 같음이다. 이제 그런 거고, 늘 그러면은 계산기 돌아가는 거고, 현량이라, 여기 지금 현량 경계. 가지가지 차별된 다른 뜻도 모두가 본인 마음의 현량 경계다. 현량이란 친히 스스로 뚜렷하게 보아서 미루어 헤아림이 없는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계산기가 안 돌아가면서 계산기가 쉰 입장에서의 경계다. 라고 하였으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현재 그대로의 경계다. 거울에 비춰지는 그대로이다. 가지가지 차별된 다른 뜻도 모두가 다 그냥 거울에 비춰지는 거니까, 다른 물건 아니니까 그거 외에는 모르기는 해도 거사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꼬. 그럼 그렇게 잘 소화되십니까? 편지는 이렇게 끝났고, 앞에서 다시 볼게요. 장승상에게 답하는 편지. 이미 대종고 스님은 요 사이에는 편지를 안 보내셨을런지, 이제 지금 우선 시간순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확인을 했으니까 그 귀양살이 하는 중에도 편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있네요. 뒤에 보니까 55세, 59세. 어쨌든 귀양살이를 다 마치시고 이제 석방되어서 장사의 장승상 집에 계시면서, 집에 있지만 늘 얼굴 보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는지, 그러면 편지로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머니에게, 국태 부인에게 편지 보낼 때도 보면은
이제 승상, 아들 승상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면은 승상이 오래 있습니다. 1140년이었고 국태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 장승상에게 답하는 편지는 1156년이니까 시간이 17년의 차이가 있는데 계속 승상이라 호칭을 하고 있어요. 삼가 생각하니 아란야의 한가히 머물며 원호국근 스님, 대종고 스님의 스승에게 이미 깨달음을 맛봤다고 이제 앞에 나왔었으니까 아란야의 한가히 머물면서 도겸 수자와 함께 한 곳에 같이 모여 비로자나의 깊은 세계에 즐기어 논일며 힘대로 불사를 하되 그러면은 귀양살이 하시는 동안은 이 상좌 도겸이 이제 좀 역할을 이제 했었던 거겠죠. 힘대로 불사를 하되 힘대로 인연대로 늘 불사인데 한가로이 지내는 게 불사다. 바쁘면 바쁜 대로 불사하고 당연히 병도 적어지고 뇌고로움도 줄어들어. 어떤 번뇌의 수고로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여서 뇌고로움. 그대의 일상생활은 그동안 별거 없나이까? 시간 잘 보내십니까? 모든 성인이 다 그렇게 하셨다. 이른바 생각마다 일체법의 멸진산매에 들어 생각마다 다 멸진산매다. 깨닫기 전에도 생각은 늘 펼쳐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계는 역시나 생각인데 멸진산매다. 생각마다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음이다. 다 보살의 일이고 대자비심이고 바람이를 닦는 거고 쉰 적이 없고 아란야의 한가히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휴식한 적도 없고 온갖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다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다 불국토다. 생각이 불국토고 싫어함도 없고 또 게을리함도 없다. 다 중생 제도의 서원이고 다 법률 굴리는 거고 중생 교화하는 거고 수승한 원을 다 원만히 하여 온갖 국토의 차별을 분명히 알며 부처님의 근본 성품에 들어 저 언덕에 이르렀다. 이는 대장부가 사위의 가운데 네 가지 위의 가운데 대장부가 갖춰야 될 네 가지 위의가 있는 모양이죠. 가운데 해야 할 집안일을 따름이라. 집안일이다. 그러면은 기본이다. 자기 집안의 일이다. 승상께서는 이것에 힘쓰시길 게을리지 않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보주인 얘기를 하는데 이 보주 다른 어록에서도 아마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도적이 많다. 보주는 어디는 뭐 특산물이 뭐고 어디는 뭐고 보주는 도적이 많다. 도적이 거사의 수용을 훔치려고 할 만큼 거사의 경계가 뛰어나다. 도적이 욕심낼 만큼 거사에 공부된 바가 뛰어나다.
모르기는 해도 다른 사람의 참여를 더 허락하시는지. 뭐 여튼 장사에 이르러서 곧 비야에서 입을 닫고. 요거는 이제 아란야로 받으신 것 같은데, 편지의 앞에 비야라는 거는 비로자나의 땅 정도로 보겠습니다. 입을 닫고 둘도 없는 법문, 불입법문에 깊이 들었다, 이런 말씀 그러면 편지에 쓰셨는데, 그래서 지금 답하는 편지에 아란야가 있고 또 비론자나의 깊은 세계, 이런 말로 서두를 여신 걸로 보이고요. 이 또한 본분밖에 아니라 다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같이만 하시면, 지금 편지에 쓰신 것처럼만 하시면 곧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꼭 와서 법을 보호하는 좋은 신장이 되리라. 신장이 와서 신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마구니와 외도가 와서 신장이 되리라. 나머지 마구니와 외도가 그러할 판인데, 나머지 가지가지 차별된 뜻들도 모두가 본인 마음의 현량 경계다. 자기 마음이 그대로 비춰진 거니, 또 다른 물건이 아니니 모르긴 해도 거사께선 어떻게 여기실꼬. 뭔가 좀 추정을 하자면 승상으로서 나란 일을 하는데 조금 고초가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편지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참 힘드네요 이렇게 징징거리진 않았을 테고, 장승상이. 근데 이제 귀양살이 하면서도 이 상자, 도겸 수자 통해서 뭐 소식이 늘 접했겠지만, 여기 이제 풀려나가지고 장사에 와가지고 보니까 참 뭐 힘든 일 하십니다. 하지만 힘든 것 또한 본인 마음의 현량 경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여튼 편지는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다음 편지, 장재형, 양숙에게 답하는 편지. 또 52, 이만의 경산사에 계실 때. 장재형 누구시냐? 태사 장공의 아들, 장승상 덕원의 형, 첫째였어요. 여긴 이름은 이제 양숙이다. 양숙. 거사님의 하시는 일들이 극히 도와 일치하되, 다만 와지일하만을 얻지 못했을 뿐이라. 와지일하. 이 와지 이 와자가 이제 입구자 안에 힘력자 들어가 있는 건데, 애들이 숨바꼭질하다가, 이제 땅지자입니다. 와지는 애들이 숨바꼭질하다가 한 모퉁이에서 뜻밖의 만났을 때 하는 소리. 그러면 좀 의성어인 모양이에요. 곧 한 생각 몰록 깨달았을 때이다. 그러면 뒤에 땅지자 붙어가지고 그런 자리. 와지일하만을 얻지 못했을 뿐이라. 동생에게 쓴 편지하건 뉘앙스가 좀, 내 시간차도 많이 나죠. 여기는 지금 귀양 가기 전이니까 형한테 쓴 거. 만일 일상생활 속에서
연을 응대함에 인연을 대함에 늘 그때그때에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왔던 길을 잃지 않는다면 비록 와지이라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벌 30일에 염라대왕도 두 손을 모아 엎드려 항복하리니 하물며 한 생각 상응이야. 여기서 더 진척이 없이 그대로 이번 생이 지나가더라도 나벌 30일 되더라도 죽더라도 그렇더라도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생각 상응이야. 이 늙은이가 설령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하신 일들을 보니 작든 크든 잘 어울려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니 오직 이런 것이 바로 도와 꼭 맞는 것이라. 하신 일들이라 하면 세상 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하신 거 보니까 하신 걸 뭐 직접 보지 못했지만 형 동생 둘 다 원어극근 스님으로부터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이 장자에 나오는 뭔가 이 주석이 있는데 늙은이가 설령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중리가 그와 같은 사람은 눈으로 보아도 도가 있었다. 다시 말로써 어떻다고 할 수가 없구나. 이제 뭐 이런 데 나오는 표현으로서 눈으로 보아도 도가 있었다. 다시 말로써 어떻다 할 수가 없구나. 여튼 눈으로 봐도 도가 있었다. 말로 더 거기다가 쓸데없이 더 갖다 때묻힐 것도 없더라. 그런 식의 표현으로서 이 늙은이가 설령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렇게 장자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보고 바로 안 거는 아니더라도 그 하신 일들을 보니 여튼 작든 크든 그러면은 이제 세상 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그 향기가 나더라. 어떤 안목이 있는 입장으로서 일을 하는 자의 향기가 있더라. 작든 크든 잘 어울려서 많지도 적지도 않으니 오직 이런 것이 바로 도와 꼭 맞는 곳이라. 흉내로서 아무리 꼭 들어맞게 하려고 해도 미세하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 여기에 이르러 세간사가 번거롭다는 생각을 낼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불법이라는 생각도 지을 필요가 없으니 불법과 세간 번뇌가 모두 본분 밖의 일이니라. 불법이다, 세간이다, 그렇게 모양 만들면 다 본분 밖의 일이다. 일으키지 않으면 다 본분 자리에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다시 본분 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지어다. 오직 마음만 돌이켜보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왔으며 이 일을 하실 때에 무슨 모습이 있으며 할 일을 다 처리하고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으며 부족하거나 남음이 없나니 마침 이러한 때 이러 누구의 도움을 입는고. 이와 같이 공부하여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마치 사람이 활솜을 오래 배움의 자연이
관역의 명중함과 같으리라. 전반적인 뉘앙스가 지금 양숙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정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시간 보내시라, 그런 느낌이에요. 서둘지 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벌 30일에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뭐 그때 가서 후회분들 시간 더 달라고 한들 앞에 편지들 보면 소용없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염라대왕도 지금 요 상태로 뭐 더 큰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와지를 뭔가 얻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염라대왕도 두 손 모아 엎드려 항복한다. 당신의 지금의 공부가 물론 이 와지 일하를 얻는다면 한 생각 상응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여운도 남기시면서 지금처럼 시간 보내시라.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일하심에 있어서 도와 꼭 맞는다. 지금처럼 하시는데 뭐 번거롭다, 뭐 또 불법이다 등등 이런 생각 지을 필요도 없고, 본분 밖의 일이다, 본분 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마음만 돌이켜 보는데, 이처럼 생각하는 건 어디서 왔으며 일할 때 무슨 모습이 있으며 할 일을 또 다 하고 나서는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다. 잘 되었든 뜻대로 안 됐든, 뜻대로 안 됐어도 나의 뜻을 따라 다 움직인 거다. 부족하다, 또 남는다, 이런 게 없다. 이러한 때 이르러 누구의 그러면 은혜로운 힘을 입는 곳, 이렇게 그럼 이제 화를 오래 배워서 갈고 닦아서 관역의 명중함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관역에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계속 쏘기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시간 보내시면 된다. 근데 하실 말씀이 많네요. 동생한테는, 아니 형한테는.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서 바깥 경계를 따르기에 적은 욕심의 맛을 탐착하여, 욕심, 탐착하는데 작은 욕심이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받기를 달가워하나니, 고통을 작은 욕심이라 그 고통 받기를, 대가 치르는 것을 다들 개의치 않아 하는데, 큰 욕심 부리고 그 괴로움도 받기 싫어해야 될 판인데, 늘 아직 눈 뜨지 않았을 때와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와 정신이 들락 말락 잠이 깰락 말락 할 때에 의식이 이미 끊임없이 날리어서 망상을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지라. 그러한 이런 타이밍들이 정신이 좀 흐릿한, 눈을 늘 아직 눈 뜨지 않았을 때, 요 뒤에 비유들 보면 그럼 요거는 잠 깨는 시점인 건지, 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정신이 들락 말락 잠이 깰락 말락, 그런 때
그런 때 다 이제 한 반 축생이더라. 망상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지라 선을 짓고 또 악을 지음은 비록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침상에서 아직 내려오지도 아니했을 때 천당, 지옥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이미 잠시 이루어졌을지라도 막 드러나려고 할 때를 틈타서는 벌써 제 8식에 떨어져 있느니라. 제 8식은 아래하식인데 이제 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무의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거기 찰나지간에 그러면 이미 천당과 지옥이 무의식 가운데에서 이미 다 펼쳐졌다 정도일 것 같은데 주석을 보겠습니다. 생전에 지음, 이제 선, 또 악, 이제 업을 늘 얘기하는데 업력, 그럴 때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선업 잘 지어야 된다.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생전에 지은 바의 선, 악이 모두 제 8식, 아래하식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종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충 설명, 천당, 지옥이 마음속에 있을 때를 종자라 하며 이 종자가 연과 화합하면, 인연과 화합하면 뭔가 이제 이게 씨앗을 트일 만한 그런 조건이 맞아지면 곧 현행 개발하여 각자의 과법을 일으키니 이것을 종자 생현행이라 하고 그 현행한 모든 법은 제7전식, 7식 전식에 반연되어 다시 제8식 자체 가운데 각자의 종자를 훈습함으로 여기서 제8식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말 쫓아가기도.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은 이제 윤회에 정신없이 내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8식, 7식이 그렇게 돌아간다. 우리 6식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비설신의 이러하고, 그런데 이제 지은 게 내가 지은 대로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이 인연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현행 개발되고 펼쳐지는 거고 과법을 일으킨다. 그럼 이제 결과 과로서 펼쳐지는데 그 모든 법이 7전식에 반영되어 가지고 또 8식에 또 이제 씨앗으로서 또 저장이 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그냥 이제 업에 한마디로 끄달려가기 바쁜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찌 해볼 여지도 없이 그 육식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이 7식, 8식에서 그렇게 다 돌아가 버리는데, 그러면은 편지를 봐야죠. 편지 돌아와가지고 지금 형한테 이런 얘기를 그러면 왜 할까 싶은, 그러면 그 공부한 바가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말을 분명히 하시는 거고, 너가 인지를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7식, 8식에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있는데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서 바깥 경계를 따르기에 작은 욕심을 탐착해가지고 그 고통받기를 달가워한다. 고통받는 걸 기꺼이 그런 짓을 그러면은 반복한다. 눈이 아직 눈 뜨지 않았을 때,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정신이 들락말락, 잠이 깰락말락 할 때, 이제 의식이 끊임없이 난리여서, 의식이 이미 난리여서 그러면 의식이 이제 흐릿한 가운데 망상 따라 이리저리 떠돈다. 의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저지를 안 하는데, 이제 그 정도 힘은 있는데, 의식이 희미할 때, 술 취했을 때, 한마디로 뭔가 평상시 안 하던 짓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떠도는지라 선을 짓고 또 악을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흐릿한 사이에 생각으로 이미 이제 짓는 거죠.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천당과 지옥이 이런 게 정신없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70과 80 사이에서 나는 그러면은 수행 잘 한다. 선업도 짓지 않고 악업도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망상이 그만큼 쉬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요러요러한 시점에서도 그럼 아주 정밀한 세밀한 데에서도 과연 너의 경계가 그러하냐를 지금 요 장양숙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중생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보낸 편지, 동생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형에게 보내는 편지. 순서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시간 순서도 아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정하신 뜻이 있겠죠. 이 책을 엮으신 지상 스님께서. 그 동생 편지 다 보고 또 한번 더듬어 보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16년 귀향살이 한참 보내기 전에 한참 기세가 좋으실 때, 뭐 뒤에 이후라도 60 후반이라고 68이라고 아까 나왔죠. 승상에게, 장승상에게 보낸 편지가. 그때라고 힘이 없으신 건 아니겠지만 훨씬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여유가 있는 입장으로서 편지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편지가 짧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뒤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향 이후에 보내신 것들 보면서 보아나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